한 주간의 이슈를 쫙 정리해보고 다음 주 시장을 미리 준비해보는 위클리 뷰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우리은행 더블엠솔루션 박석현 부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부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시장 낙폭이 참 무서웠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이렇게 이제 세법 개정안에 대한 실망감에 따른 매물 출회가 세게 나왔고 네. 어제부터 사실 지금 관세 협상 인하율이 확정되니까 뉴스에 파는 흐름이겠지 싶었는데 오늘은 또 이제 세법 개정안 관련해서 이제 많은 주주분들의 실망감이 좀 두드러진 시장이었는데 한 주간에 우리 부부장님은 시장 정리 어떻게 좀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코스피가 4월 초 이후로 거의 뭐 조정 없이 지금 그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가격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이 뭐 분출이 좀 된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악재가 좀 한 번 오면 뭐 겹쳐서 온다 그러는데 좀 몇 가지가 좀 겹쳤고 그 한국과 미국의 그 관세 협상 타결은 분명히 호재고요. 이 부분은 불확실성 제거 측면에서 상당 부분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상호 관세가 실제 이제 발효되면서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문제, 특히 어제 이제 미국 시장, 어제 그제 미국 시장에서 나왔던 이 관세 효과 때문에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더 밀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 요인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밤 그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 그 중국향 반도체 수출에 대한 중국 당국의 어떤 이의 제기 이런 부분들도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해서 어제 미국 시장이 많이 빠지는 원인이 됐고요. 이게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거는 방금 뭐 앞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6월 이후에 국내 시장의 강세 배경의 상당 부분의 어떤 지분은 정부 정책,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첫 일성이죠.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그리고 자금 흐름을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돌려놓겠다라는 어떤 의지 표명인데 이런 부분들이 어제 발표됐던 세제 개편안 이 부분에 의해서 많이 좀 후퇴한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시장에서 제기가 됐고요. 이 부분이 오늘 주가를 급락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법인세 인상이나 뭐 증권거래세 인상 그리고 대주주 기준 강화 이 부분도 좀 부담이 되는 내용이지만 이 세 가지 요인은 이미 다 알려졌던 내용이라서 시장이 새롭게 어떤 충격을 받을 부분은 없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기대한 바는 이 증세하고 관련된 이 세 가지 요인을 충분히 커버할 만한 다른 요인이죠. 그러니까 세금을 줄여주는 다른 어떤 정책도 충분히 이번에 법안에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고요. 그게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제 부분인데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이 최고세율 구간에서 이 배당세율이 생각보다 높은 숫자로 지금 비율로 지금 산정이 됐고요. 이런 정도의 배당 분리과세라면 과연 배당 확대가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떤 유인 효과로 작동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상당히 높아졌고 이 부분이 아무래도 오늘 주식시장을 좀 급락시킨 가장 큰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그 입법 예고가 된 기간이고요. 한 2주간에 걸쳐서 이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치게 되고 8월 26일 날 국무회의에 상정이 돼서 의결이 되는 구조고 그리고 이제 9월 정기국회 때 상정을 해서 뭐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심의를 걸쳐서 12월 정기국회에서 이게 확정이 되는 거니까 아직까지 일정은 상당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과정, 이 일정 속에서 추가적인 어떤 시장 활성화 정책에 조금 더 가까울 수 있는 법안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를 조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또 김병기 의원이 이제 정책 수정 필요한 것을 예. 인지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또 지금 관련해서 SNS에 올린 만큼 주말 사이에도 뉴스가 많이 쏟아질 것 같고요. 예. 다음 주는 물론 우리가 하반기 내내 이 정책에 대한 변동성이라든지 뭐 정책이 또 손 바뀌듯 뒤집힐 수 있는 부분이 예. 있는 거잖아요. 예. 관련해서 우리가 뉴스 업데이트 꼼꼼하게 해보면서 따라가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사실 개인 주주분들한테 좀 불편한 세제 개편안이 통과가 돼서 실망 매물이 출회돼서 하락한 거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개인분들이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 매수량을 확대하셨다는 겁니다. 그죠. 네, 거래소에서 개인분들 1조 원 넘게 매수했거든요. 이거 괜찮은 겁니까? 일단 뭐 이게 어떤 적극적인 어떤 매수 의지라기보다는 오늘 외국인 매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그 매매 단계에서 이제 호가를 뛰어넘어서 매도가 좀 쌓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매수로 좀 잡혀진 게 아닌가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적극적인 매수라고 보기는 조금 약간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국내 기관이랑 그다음에 외국인 매도 물량이 호가 단위별로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개인 매수세로 잡힌 게 결과적으로 개인 매수세가 늘어나는 어떤 결과를 보인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책 관련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변동성을 겪고 나면 관세처럼 좀 익숙해질 시점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벤트에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FOMC 연준의 뭐 금리 인하 결정에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시점이 도래한 것 같은데 자, 다음 주 주요 일정 미리 쫙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아요. 지금 3일부터 4일, 5일, 6일 빡빡하게 지금 채워져 있는데 다음 주 MSCI 정기 리뷰까지 예정되어 있거든요. 어떤 일정 우리 부부장님은 가장 주목하고 계신가요? 뭐 일단 뭐 미국 실적들도 많이 발표가 되는데 미국 실적은 아무래도 좀 그 정점이 좀 지났기 때문에 네. 그거보다 이제 주말에 예정이 된 MSCI 이제 정기 리뷰 결과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종목 변경이 이루어질 뭐 예정이고 기준은 유동시가총액 기준으로 어떤 기준을 이제 넘어서게 되는 종목이 나오면 그 종목이 정기 변경해서 MSCI 코리아 지수에 이제 편입이 되는 어떤 그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번 변경에서는 뭐 LIG 넥스원, 그다음 효성중공업, 두산 이 세 종목의 편입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밖에 뭐 HD 현대미포, 그다음에 현대건설, HD 현대마린솔루션 이런 종목들도 편입이 됩니까? 예, 편입이 될 가능성이 있는 네. 종목으로 거론이 되어 있고요. 네네. 뭐 대부분 이 종목들을 보시면 뭐 조선, 방산, 전력망, 원전 여기와 관련된 종목들이고 실제로 이 종목들이 6월 이후에 시장을 이끌어왔던 주도주였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동 시가총액이 MSCI 지수 편입 기준에 어느 정도는 부합이 되는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그 편출이 될 종목들도 여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LG 이노텍이나 CJ 제일제당 그리고 SKC 같은 경우는 이번엔 좀 편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좀 부담 요인으로 작동을 하게 되고요. MSCI 지수 변경에서 편출입 종목들의 어떤 주가 영향력은 아무래도 그 사전에 이게 그 선취매식으로 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편입이 결정된 이후로는 영향력이 좀 떨어지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네. 8월 8일 날 종목 변경이 예고가 되고 그다음에 8월 말에 정식적으로 지수에 이제 반영되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 주 금요일이 지나면 오히려 그 뉴스에 좀 파는 세론 전략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좀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음 주 금요일 이후에는 관련 종목들에 대한 어떤 전략은 좀 반대로 생각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사실 LIG 넥스원이라든지 효성중공업, 두산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 이 정기 리뷰 전까지는 그래도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거네요. 예, 어느 정도는 뭐 추가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다만 이 종목들, 특히 이제 이 세 개 종목은 이미 시장에서 4월, 그러니까 그 8월, 거기 7월 초부터 많이 얘기가 나왔던 네, 종목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상당 부분은 반영이 된 상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4일에 예정되어 있는 2차 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데 14일에 입법 예고거든요. 그럼 그 4일부터 뭐 14일까지 계속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좀 극심한 변동성을 예상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4일 이후로는 조금 더 무던한 모습을 보일지 여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요번에 2차 상법 개정안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뭐 집중 투표제, 네네, 그다음에 집중 자사주 투표제. 매입과 관련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집중 투표제나 이런 자사주 매입은 분명히 이제는 상당 부분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중요한 요인이고요. 통과가 된다면 상당 부분 플러스 효과를 볼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지만 집중 투표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중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정책인데 이 부분은 갑론을박이 조금 많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시장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어떤 결정적인 입법이 이번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보다는 서두에 저희들이 지금 얘기했던 배당소득 분리 과세에 대한 이번 그 세법 개정 거기 그 세제 개편안에 시장에서 느끼는 불만 이런 것들을 당장 법안 수정으로 바꿀 수는 없겠지만 수정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고한다든가
수정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제시를 해준다든가 이런 측면만 어느 정도 노출이 되더라도 시장이 느끼는 어떤 충격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상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어떤 그 좀 세밀한 어떤 변화가 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변동성이 가득한 시장 가운데 다음 주 증시 방향성은 어떤 나침판, 어떤 방향성을 좀 가르칠지 좀 조정을 겪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상방으로 가는 우상향 추세는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주말에 어느 정도의 정책적인 어떤 그 세밀함이 좀 나타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그게 같고요. 키포인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게 없다면 조정 가능성이 좀 더 이어진다라는 쪽으로 보는 게 조금 맞지 않을까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실적 시즌도 거의 다 지금 70% 이상이 지금 이번 주가 지나면 마감이 되기 때문에 네. 시장 영향이 좀 적을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오늘 밤에 미국 고용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되기 때문에 고용 지표가 뭐 좋게 나올지 좀 더 그 약간 둔화돼서 나올지는 뭐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어떤 식으로 나오든 간에 미국 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다시 되살리는 요인이 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연준의 금리 결정은 경제 지표나 고용 여건보다는 물가 여건 그리고 관세가 미국 물가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 지표가 급격히 변동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큰 폭으로 살아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그것보다는 고용 지표 발표 이후에 미국 주식시장이 견고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이렇게 되면 위험 선호 기반이 흔들리지 않는 어떤 흐름을 확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가 확보가 될 수 있어야 다음 주에 어떤 그 시장 불안감이나 어떤 조정에 대한 위험도가 조금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미국 주식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네. 달러화 강세가 지속이 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외국인 매도가 지속이 되면서 조정 위험이 조금 더 연장이 될 수 있을 가능성 이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말 사이 또 어떤 정부 정책 관련한 뉴스가 업데이트되는지 여부가 키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우리은행 WM솔루션 박석현 부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